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5월 2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샌드위치 금요일. 예, 그래도 저희 파워 시황은, 합니다. 예, 어디 안 갑니다. 바로 있습니다. 예,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올리려고, 또 파워 시황을 올리고, 또 어제 또 뜻깊게, 라이브를 시도를 하려고 했었으나, 제 상태가 말이 아닌 만큼, 그래, 먼저, 저를 좀 많이 아껴주고 살아가자. 많이 좀 끌어올리자. 라는 쪽에서 어제 양약과 한약의 콜라보, 모든, 또 이제 비염 프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좀 나아졌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나아졌고, 예전만큼 이제 또 숨찬 목소리도 좀 없고, 기술이 많이 발전된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으면 이런, 또 하나씩 몸이 나한테 경고를 보냈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이 좀 서글프고,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살긴 살되, 저를 많이 아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돈 버는 거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건강 꼭 챙겨주시고요. 네, 그렇게 해야 더 나아가 행복한, 가족과의 행복한,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행복한, 그리고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과의 행복한, 과정과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쪽에서 조금 더 입을 털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일단 그나마 드라마틱하게 이제 저희 쉬는 날 이때도 방송을 하면서 이제 좀 힘이 세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결국은 이제 이틀짜리가 저희 하루 쉬는 사이에 강했지만 약간 좀 주춤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네요. 나스닥 기준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지난번에 가장 많이 살펴본 데가 저희가 17,500선 이 정도쯤에 이게 이제 돌파가 되면서 지난번 저항대를 이걸 그대로 돌파를 할 것이냐는 쪽들이 이제 돌파하려고 이제 첫 관문에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나쁜 거 같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고, 그만큼 시장이 세다는 거 얘기겠고, 원래 보통 이제 어제였었죠. 어제 이런 저항대 맞고 여기서 막 버티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4일째 되는 날도 뭐 툭 밀려서 저항에 대한 의미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저항이 있으면은 저항대 났는데 이거 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밀어버려! 라고 하는 만만치 않은 매도 세력도 있다 보니까, 근데 그게 어제 그러니까 시가에 나왔었습니다. 시가에 나왔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가에서 쭉 끌어당기는 모습들이 나왔다 그러면 저항은 있지만 살짝 이 정도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끌어올려 라고 하는 시장에 대한 강력한 모습들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젠 이 저항대를 돌파를 시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들어간 모습들. 근데 공중에 떠서 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그대로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러다가 좀 살짝 눌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지지권들은 중요하게 17,300쯤 될 것 같습니다. 300선 중반 이 정도는 크게 이탈 안 할 거야 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모습들이겠죠. 그래서 밀린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딱 눌렸다가 여기서 지지를 잘 한다 그러면 여기 올라갈 때가 탄력이 제일 큰 거고, 그냥 올라가게 되면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쯤. 그러니까 아마 직전 고점대가 여기가 라인들이 18,000대가 넘어 그냥 이 상태로 쭉 올라간다 라고 하게 되면 후폭풍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쭉 올라갔다가도 좀 주춤했다가 이렇게 다시 내려왔다가 조금 좀 이제 요거는 좀 폭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거기서 눌렸다가 다시 가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올라가게 되면은 18,100선 뭐 이 정도쯤 가야 될 것 같고, 차라리 약간 살짝 눌렸다가 가게 되면 우리 탄력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중요한 저항이 돌파가 됐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조금 좀 자유롭다, 조금 좀 이제 물량 부담이 덜어졌다, 이런 쪽을 많이 보고 움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걱정하는 걸 만큼을 이제 지금 이제 거의 트럼프 행정부에서 줄다리기를 막 하다가 이제 내가 잘못한 거 인정도 하고, 이런 거는 또 잘 되고 있어 라고 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시장이 반신반의하지만 그래도 그냥 끌려가 주는 느낌 이런 것 같고, 그만큼 시장하고도 밀당을 잘하네요. 그런 모습들이 보이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나왔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미국 시장의 동향들을 하나씩 한번 또 체크해 보면서 보게 되면요, 일단 달러가 다시 강세로 갑니다. 달러 강세 10년물 다시 1%대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가장 많이 뭘 보냐면은 채권에 따른 변화를 본다라고 했는데, 오늘 뭐 나스닥이 한 좀 상승세로 마감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분위기는 좀 볼까요? 이게 지금 1.5% 올라갔다 하더라도 강하게 좀 주춤하게 만들었던 내용들은 S&P 500도 가다가 주춤 마찬가지죠. 다우도 다 음봉은 다우는 이제 아직까지는 저항대 맞고 떨어집니다. 제일 약한 모습들이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아마 지금 분위기는
금리가 다시 턴하는 거에 대해서 살짝 경계감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다시 탄력받아서 채권 가격 떨어지고 금리 올라가고 하는 현상들이 나온다 그러면 시장이 썩 그렇게 또 좀 약간 좀 주춤한, 그래서 아까 왜 오히려 금리를 보면서 이게 지금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살짝 눌렸을 때, 그래서 눌린 거 확인하고 이렇게 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10년물 금리를 좀 보면서 얘기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계속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원화가 또 쭉 올라갔습니다. 한 1430원대 다시 올라갔고, 비트코인 요즘 금을 하나의 지금 자산 쪽에서 이번에 성공한 자산 쪽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다음은 나야나 이런 쪽으로 보고 있다는 거, 잘 지켰고, 올라갈 때 보니까 또 탄력적이네요. 이런 거 보게 되면 비트코인도 계속 봐야 되겠다라는 쪽들이고, 이제는 좀 뭐 수익권으로 많이 돌아섰기 때문에 그냥 비트코인도 그냥 뭐 더 여기서 뭘 하겠다? 아닙니다. 그냥 관망 그대로 그냥 가겠습니다. 여기서 이러다가 갑자기 오버슈팅이 나온다. 그때는 뭐 또 팔긴 하겠지만, 지금은 그냥 보겠다. 한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금 꺾입니다. 금이 꺾이는 게, 달러가 강세로 가면서 금이 꺾이고, 그리고 또 시장이 반등하면서 금이 꺾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3,200선 대로 잠깐 내려와 있지만은, 여전히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지금 여기서 무리해서 살 단계는 아닙니다. 조금 더 조정을 받아야 신규로 금을 금 관련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뭐 요즘에 돌잔치가, 요즘 돌잔치 누가 금을 가지고 갑니까? 그냥, 금은 금인데 현금이 낫죠. 그런 쪽에서 금 얘기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그래서 무리해서 살 생각이 전혀 1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리다가 다음 변화, 그리고 혹시 시장이 반등이 나오든가 뭐 어떤 변화가 나왔을 때 그다음에 대응을, 그러면 위험자산 상승, 안전자산 빠질 때 그때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은 기다리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지금 어제 또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그리고 어제하고 오늘 분위기를 이끌었거든.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시장에 강한 묘사가 나왔었는데, 시장 관련된 내용들은 조금 좀 여전히 불안하죠. 그런 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쪽에서 필반 이쪽도 0.4%대 강했던 모습들이고, 게다가 이 두 가지 회사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에서 얘기했던 거는 실적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얘기하는 거는 애저, 죄송합니다. 애저란 것들, 발음이, 애저를 쓰면서 이게 클라우드가 이제 좀 복합화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알고 있듯이 예전에 단순하게 클라우딩이 아니라 AI가 데이터 센터가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이거랑 같이 겹쳐서 이제 하이브리드 성격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클라우드 서비스가 그렇게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메타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제가 걱정했었던 거죠. 광고. 기업이 진짜 위축이 된다. 그리고 또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다. 광고를 먼저 껐거든요. 그런데 광고 단가나 그리고 또 광고 쪽의 매출들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강하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걱정을 아직 안 한다라는 쪽이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 같고, 게다가 두 회사 모두 다 강력했던 거는 KPX 투자. 우리 이거 멈출 것 같지? 살짝 더 올렸습니다.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1분기 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게 되면 약간 지금 빅테크 실적 쪽에서 잘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본금의 30% 이상 투자를 한다 하게 되면은 잘 나가는 회사고 자신감이 빡 있는 회사들입니다. 조금 줄여서 20% 정도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KPX 투자 첫 번째 이상 없다. 이거 계속 이어가고 있다. 첫 번째고, 두 번째 살짝 조정은 나왔지만 더 늘려가는 회사들이 많다. 자본금 대비 30%. 와, 이거 엄청난 거죠. 이런 것들을 계속 때려 붓고 있다. 저희가 얘기하는 AI가 그냥 실체가 없는, 무슨 예전에 Y2K처럼 IT 버블 만들던 것처럼 그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보기는 아직 어렵죠. AI에 대한 개념이 아직도 없으신데 주가 빠지니까 가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이거는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들이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 막대한 금액들이 그냥 버블만 만들려고 끝나는 거겠습니까?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냥 조용히 저희는 시대 흐름에 계속 또 체크하고 바라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 관련 협상 얘기도 어떤 시장에서는 기대감을 갖췄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로는 가장 먼저 인도가 타결로 나온 것 같은데, 아직 조금 좀 그렇고요. 그 다음이 일본, 유럽, 멕시코 이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한국은
가장 요 사이 쪽에서 일본과 같이 타결적으로 봤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한국은 조금 다른 게, 우리는 지금 승인할 국가의 수장이 없다. 그래서 7월 달에 패키지인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한국은 좀, 기본 어떤 내용들은 확인돼도, 이제 그걸 사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나라는 쪽들인데, 아마 그래서 지금 트럼프도 얘기했더니 한국, 일본, 인도 쪽을 얘기를 하지만 그만큼 기본은 됐죠. 기본은 할 수 있는데 그들이 원하는 비관세 관련된 쪽에서 국방비, 방위비라든가 여러 가지 쪽들은 이제 핵정부의 수장이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정도의 상황들이 요즘 이틀 사이에 정치 돌아가는 거 보면은 할 말이 무지 많지만 아끼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두겠습니다. 이게 다 누구 때, 아무튼, 시장에 대한 여파는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이따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ADP 민간 고용 발표됐는데, 생각보다 조금 좀 부진했고, 그래서 62,000건, ISM 제조업 지수가 49에서 48.7, 떨어지죠. 49까지 내려온 것도 좀 억울한데, 그런 쪽에서, 세부 내용 쪽에서 신규 주문, 그나마 플러스입니다. 고용지수 1.8%, 그나마 다행입니다. 신규 주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한국의 수출과 같이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관세 여파에도 불구하고 신규 주문이 왜 늘었느냐? 이제 기업들이 그거 있죠.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서 일단 확보가 먼저다. 그리고 또 관세 받기 싫어서 좀 그랬다라는 쪽에서 약간 선주문들, 미리 나온 주문들이 좀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영향을 끼치게 되면 일단 4월달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7월 90일이니까 7월 달까지는 약간 선주문 때문에 쭉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7월 달 이후부터는 혹시나 관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겠죠. 결국은 요거 관세 여파에 따라서 시장의 충격이나 여러 가지 흐름들이 바뀔 수 있다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것들은 이제 계속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관세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얘기하는 트럼프의 입장이 그대로 나올 수 있는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시장에서 이제 시간 외로 실적을 발표했던 쪽, 먼저 애플입니다. 애플이 지금 주가가 2.8% 빠지네요. 전장에는 잘 대응을 했다가 생각보다 그래도 애플 정도면 이 정도면 실적 발표 잘한 겁니다. 우려감들이 상당히 높았고 관세에 대한 부담, 거기다 중국과의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 이런 것들이 많은데 매출은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아이폰 판매와 관련된 쪽들은 매출은 떨어지는데 자세히 보게 되면 EPS 이건 올라갑니다. 매출이 떨어지는데 이익률을 끌어올린다. 참 얼만큼 쥐어짰으면 그럴까? 그리고 또 서비스 관련된 쪽들은 오히려 또 실적이 좋았습니다. 얼만큼 자기 충성 고객들을 쥐어짰으면 죄송합니다. 애플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애플을 안 쓰는 제 입장으로 보게 되면은 기업의 입장으로만 본다. 참 잘한 거죠. 이 정도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시장에서 이번에 중국 관련된 쪽의 데이터가 어떻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실적은 그런 식으로 딱 타이트하게 보여준다. 라는 쪽들이 얼만큼 시스템으로 잘 갖춰져 있는 미국 빅테크들의 회사가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부러운 거죠. 저희도 삼성전자가 그렇게 쥐어짤 수 있는 브랜드력이나 경쟁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아마존도 실적 발표했는데 마이너스 1.6%, 전장에 3% 올랐다가 1.6%. 실적 나쁘진 않았는데 그 얘기도 조금 이따가 좀 보도록 하고요. 지금 시장 분위기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애플이 또 하나 잘할 수 있는 거는 그거죠. 그래 우리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배당 늘려주겠다. 자사주 매입 확대하겠다. 최대 1,000억 달러. 이제 이렇게 소속 발표되기 시작하네요. 제가 지난번 파워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이제 돈이 이제 쥐어짜는 쪽으로 그러니까 유입이 아니라 유출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는데 그럼 기업들이 여기서 그동안 벌어놓은 거 가지고 자사주 매입을 이제부터 슬슬 하기 시작한다. 한쪽의 변화가 나오게 되면 시장이 바뀔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게 벌써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브로드컴을 왜 제가 좋게 보느냐 한쪽들도 그런 쪽에서 언급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그렇게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들 눈길이 가고 있고 아마존도 실적은 잘 발표했고 예상보다 그리고 또 기대 매출이 양호했지만 가이던스가 예상보다 부진했다라는 쪽에서 이거죠. 핵심 아마존 웹 서비스가 예상보다 부진. 아마 이게 지금 그것 때문일 것 같아요. 일단 계속 투자 얘기가 나올 거 아마 이번에도 잠깐 보니까 KPX 투자 크게 꺾이지 않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실적 자체가 약간 부진한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워낙 잘하다 보니까 약간 경쟁에서 좀 밀리나? 라는 쪽들인데 아마 그러지 않을 겁니다. 버는 돈 가지고 쏟아부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올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실적 발표하는 회사들이 좀 발표가 시간대로 왔는데 에어비앤비 한 3%대 하락하고 있고 게다가 뭐 빅베어 AI 뭐 이런 쪽들 좀 하락하고 있고 요즘에 AI 세컨 티어 종목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뭐 빅베어 AI 뭐 이런 쪽들은 약간 시장보다 조금 좀 그렇습니다. 그런 쪽인데 레딧이 급등하네요. 예, 요 레딧 요거 시간으로 18% 급등한다. 와우, 이런 것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는 드렸고 그런 쪽에서 메타 쪽에서 그래도 그나마 플랫폼 쪽에서 이 정도 실적이라고 하게 되면 가장 성장률도 좋고 예, 대처를 잘하는 지난번에 한번 작년 초반인가 구조조정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하나의 또 시장의 어떤 기대치를 올릴 수 있는 요인들 이게 됐다는 쪽에서 참 잘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인원부터 다운사이징 했고 거기서 실적을 나오기 시작하면서 번 돈 가지고 집중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 글래스 쪽과 이제 광고와 관련된 쪽에 또 데이터들은 거의 이제 월간 활용 사용자 수가 거의 10억 명. 와, 대단하네요.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고. 제가 스레드라고 그러죠? 예. 이거 가지고 그렇게 스레드가 가장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메타 무시할 건 아니겠네. 한쪽에서. 메타도 전 개인적으로, 주주입니다. 예. 메타는 주주인데, 아직은 이제 막, 뭐 볼까요? 메타 오랜만에. 예. 메타를 보면서 나오는 동향, 예. 한땐 울고 웃고 했던 대표적인 종목들 아직까지 제 단가보다는 네 시가는 아이고 많이 왔네 라고 하지만 미칩니다. 그래도 힘내주길 기원하면서 또 딱 보다 보니까 그런 거 있죠. 시장보다 강한 종목들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 예 이건 뭡니까 예 그냥 벌써부터 수익권으로 들어가서 그냥 편하게 갈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또 많이 그런 거 얘기하시죠. 또 하나 팔란티어 예 이거 거의 다 왔다 그러면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잘하셨습니다. 이런 것들 보고 예 정고점 때까지 벌써 와 있고 그러니까 전혀 이번에 시장에 충격이 없었던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뭐 갖고 있는 쪽에서 이제 좀 손해 아직까지 뭐 손해인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먼저 돌아서서 계좌가 생각보다 그렇게 부진하지 않게 만들었던 종목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다들 요 저항대 위쪽에서 먼저 자리 차지하고 쭉 올라온다는 얘기겠죠. 그런 걸 볼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말씀드렸던 브로드컴도 생각보다 견조해요. 이 정도면은 반도체 쪽에서 벌써 여기 찍고 여기 지금 저항대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엔비디아랑 같은 위치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엔비디아는 아직 이쪽인데 브로드컴은 지금 이 정도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포인트 높은 거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아마 그런 변화가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미국 증시도 갖고 계신 분들 화이팅! 예. 화이팅 해야 되겠고요. 저희 여기서 무너질 수 없습니다. 예, 뭐든지 많이 좀 도와주세요라는 마음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지금 또 요쪽이죠. 지보노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비스트라 이쪽들 전력기기 쪽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도 좀 더 엄무했어요. 뭐 그냥 HD현대일렉들이 수주 잔고 요만큼 줄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공매도가 총총 떠서 와르르 미는데 받을 사람이 없다 보니까 더 빌리는 이런 과정이라고 하겠죠. 예, 제가 보기에 전력기기는 또 내려가면은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동안은 그렇게 전력기기 좋다고 하다가 지금 와서는 전력기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참 그래요. 그러다가 또 빠질 때는 가만히 있다가 또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거 봐라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 빠진 게 이만큼인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력기기 쪽도 지금은 억울한 섹터입니다. 그 체력에 비해서 많이 밀렸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력기기 쪽도 일단 슬슬 돌아가는 것들 확인해야 될 것 같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 저 정도 나오게 되면은 뭐 다 아시잖아요. 왜 지금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좀 지연된 거가 노화된 전력기기 제대로 교체 못했다고 거의 하루 동안 벌벌 떨어야 됩니까? 이거 조금만 길어지게 되면 그냥 뭐 거의 암흑 사태까지 밤에 촛불 키면서 한 3일 살아보세요. 전기가 안 들어오듯이 예,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급하게 됐다. 유럽 쪽도 급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들도 예, 이제 빠르게 교체가 나올 수 있겠다. 그러면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 쪽으로 보고 있고요. 좀 빨리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뭐 정체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오라클 강했고요. AI 관련된 쪽에서 소프트웨어 쪽들도 지금 상승을 했는데 대부분 장중보다는 조금 좀 다 밀렸던 모습들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라일리 11% 빠졌습니다. 제가 왜 지난번에 이틀 전이었나요? 왜 저는 무리하고 싶지 않다. 예, 특히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제가 잘 몰라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쭉 보고 있으면은 가장 성과를 많이 냈던 게 지금 일라일리와 관련된 쪽에서 그 회사 그래서 펩트론이 성과를 냈는데 계약한 거 지금까지 딱 1차 계약 20억짜리입니다. 그거 가지고 주가가 여기서 그렇게까지 올라갔어야 됐나 한쪽으로 보게 되면 개인적으로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비만 치료제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좀 타격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비중 많다 그러면 좀 줄여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게다가 또 바이오 쪽들은 지금 당장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시장의 동향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리가 제대로 반응을 하고 거기서 시장 분위기가 바이오도 돌아갈 수 있게 뭔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알테오젠부터 나머지 종목들 일단 AACR 끝나다 보니까 모멘텀이 딱 끝났잖아요. 그런 쪽에서 시장이 조금 좀 둔하게 모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종양학회가 하나 있죠. 그때까지 조금 좀 기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이오 쪽들은 이제 빠지게 되면 의미 있는 자리 쪽에서는 지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리해서 지금 뭐 대응해서 이거 이제 앞으로 또 바이오 세상이 오겠지 조금 좀 물량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 미국 시장 중심으로는 약간 좀 묵직하다라는 쪽인데 한국과 미국이 다를 수도 있는데 뭐 그러느냐 제가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트렌드는 약간 지금 차익 매물이 릴리 한번 볼까요? 자리가 릴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못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정고점을 돌파할 정도로 그렇게 강하지 못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박스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도 박스권 지난번에 $1,000대 박스권을 아직 돌파를 못하는 과정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면 밀리고 밀려야지 릴리는 죄송합니다. 좀 목 좀 돌아섰다고 드립치면 안 되죠. 그런 쪽에서 릴리의 지지권은 그렇게 되면은 또 여기 한 $700대 초반대까지 거기 보고 샀다가 또 $800 후반대 요거밖에 못 하겠어요 지금요. 그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을 안고 지금 국내 쪽에 뭐 그래도 비만 치료제는 대세니까 또 모르겠습니다. 가면 간다고 보는데 저는 왠지 지금 무리할 때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양자 컴퓨팅 강합니다. 이쪽들 지금 뭐 인텔하고 협력한다. 아킷 콘돔이네요. 이거 처음 들어봤습니다. 참 여러 가지 이쪽도 참 테마주가 많구나 생각되고 있는데 게다가 제가 보기엔 IBM이 투자를 한다는 쪽들이 가장 긍정적인 것 같아요. $5천억 투자한다. 이거 자꾸 중국이 따라오는데 여기저건 IBM 벌써 내가 언제적 IBM이야 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는 그때 지금 주도를 그대로 찾겠다는 쪽들이 나오는 거 참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우주개발, 우주항공 강했었고요. 거기다가 드론 관련된 쪽들 강했었는데 근데 우리 쪽과는 조금 좀 아직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한국 증시는 일단은 휴장이었는데 그 전날까지 본다라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0.27% 생각보다 반응들이 좀 강하진 않습니다. 약간 좀 주춤한데 거기다가 정치 리스크 요게 이제 오늘 시장이 어떻게 반영되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유력 대선 후보를 다시 대법에서 무죄가 아닌 쪽으로 그러니까 무죄 아닌 쪽들에 대한 추정들도 몇 개 있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또다시 고법에서 뭐 여러 가지 결과 처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 반응들은 잠깐만 그냥 마음 터놓고 있다가 이것 봐라 라고 하는 쪽들이 조금 커졌고 게다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당이 승질이 나는지 또 이제 지금 대행하는 경제부총리한테 압박을 가하면서 또 뭐라고 그러죠? 또 탄핵주 절차 들어가다 보니까 안해 그러면 안해 들어서 안해 사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는 대행이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 구매대행 1인 3역 사회부총리가 지금 총수를 맡는다?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총리, 부총리, 외교, 안보, 경제를 다 하는 사회부총리. 아하, 이런 현상까지 왔네요. 이거를 과연 시장이 어떻게 바라볼까가 일단 오늘 관건입니다. 그걸 가지고 불안한 시장에 대해서 시장이 아침에부터 약하게 시작해서 약간 좀 출렁임이 나오느냐라는 부분들과 큰 이상 없이 그냥 그거는 벌써
지난 탄핵 때 그냥 거의 끝났다라고 해서 큰 변화 없이 그냥 갈 길을 가느냐. 이걸 잘 모르겠어요, 오늘요. 그래서 장 초반에 9시부터 저는 9시 반 사이에 눈치 좀 보고 시장을 대응하겠다라는 쪽들이고, 혹시나 시장이 안 좋게 되겠다, 시장에 대한 단기적으로 불안감 그리고 정치적인 리스크를 키우겠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 선물이 움직일 겁니다. 외국인 선물이 시작부터 강하게 매도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약간 오늘 일단 장 초반은 좀 기다려보자 라고 보시고, 아마 시작이 여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요 지수대 약간 2540선 여기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 잘 지지하고 버티든지, 못 버티게 되면 2500이니까요 다시. 그래서 그런 라인들 보고 요거 큰 이상 없이 잘 지키는지를 보시면서, 이제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2540, 2500 이상 없다, 그냥 미국 시장 따라서 계속 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게 좀 주춤했다가도 그냥 가서 한 2580 정도, 뭐 이런 정도, 여기 시작가 때죠. 이 정도를 돌파하려고 시도를 하지 않을까. 2580 이상 2600 가기를 위한 이런 절차로 갈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정치 리스크 들어오게 되면 또 계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게다가 한국 시장은 4월달까지 거의 9개월째 외국인들 매도세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5월은 좀 달라야죠 라고 보는데, 세린메이 모르겠어요. 그런 쪽에서 일단 외국인들이 이번 달은 좀 사줘야지, 사주는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변화가 조금이라도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시장이, 한국 시장은 좀 특성답게 탄력을 받겠죠. 그런 쪽에서 변화를 가져가는 걸 보시면서 일단 오늘은 9시 반까지 눈치 좀 보고 하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또 8시부터 열어지는 넥스트 트레이드 분위기 봐야 되겠죠. 특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분위기. 근데 하이닉스는 오히려 지금 같은 때는 매매하기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물론 지금 이 상태에서 미국 시장에서 이틀 동안 분위기 좋았다 그러면은 지금 딱 보게 되면 어디 저항 받느냐면요, 여기 1차 저항 여기 나오죠. 2차 저항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이닉스 기준으로는 18만원대 초중반, 그리고 또 18만 5천원대 이 정도가 좀 저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렇다고 해서 확 또 빠지지는 못해요. 지금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여기 들어가서 혹시나 다음 권역 때 지금 분위기로는 조금 더 힘내면 19만 5천원대 정도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일단 여기 18만원대 중반부터는 일단 뭐 당장 지금 매기가 강하지 않다 그러면 살살 줄였다가, 차라리 저는 약간 소부장 쪽으로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하이닉스 못 가도 소부장은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쪽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은 오히려 삼성전자가 아니라 저는 하이닉스 매매하는 게 더 낫다. 왜냐면 물론 여러 가지 개인들의 또 전문가분들의 분석은 다르겠지만, 저는 여전히 이번 사이클은 하이닉스 가지고 해결 안 되는데 삼성전자가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이번 주 지난주 마감됐던 내용들 보게 되면, 일단 증권건설 브라보 에어클래스에서도 이번 주 초에 제가 강조를 좀 드렸었거든요. 증권건설을 왜 지금 해야 되는지. 근데 여러 가지 기대감 때문에 또 저희가 목요일인가 내수 쪽에 대한, 지난주 수요일이었나? 이번 주 수요일날 내수 쪽에 대한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쪽에 얘기를 드리면서 증권건설을 좀 봐야 되는 이유, 특히 개인적으로 증권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 라는 쪽에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쪽은 올라갔기 때문에 패스, 뭐 올라간 거 여기까지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2차전지가 또 속색이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LG에너지 솔루션 지금 2분기 매출 전망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관세 여파 때문에 2025년 미국 전기차 수요가 10% 하락할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죠. 가뜩이나 이제 돌아서려고 하는데 안 좋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소재 쪽인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는 오히려 좀 낮죠. 그만큼 안 빠집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7% 빠지는데 얘네는 더 빠질 뻔했는데, 그나마 우리는 미국 공장과 함께 그나마 여기서 이제 배수지를 친다는 느낌이 강한가요? 하지만 LG에솔이 못 가고는 또 혼자만 올라가기도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아직까지 어렵다. 지금까지 2차전지 논리를 보게 되면 많이 그랬었어요.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을 필두로 이거 공매도가 많기 때문에 여차하게 되면 실적 발표하고 숏 커버링이 나온다. 거기다가 또 이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숏 커버링과 숏 스퀴징의 차이를 잘 모르시면서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언제 한번 제가 기회가 말씀드리게 되면, 그들이 어떤 식으로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가 이제 진행이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이렇게 되면은 그냥 기분상으로 그래요. 이렇게 됐다가 잘 버티게 되면은 그 다음에 스퀴징 나온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 보니까 좀 공매도에 1도 없는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답답합니다. 예. 근데 뭐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이런 상태에서 여기서 공매도 청산이 들어온다. 절대 안 들어와요. 이런 쪽에서 지금 패턴 본다고 하더라도 거래 이렇게 들어오는데 공매도가 정리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기본 환경들이 들어와야죠. 그것도 없는 상황 쪽에서 여기서 버티고 있다고 청산이 들어온다. 어느 나라 분석인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2,000원째 가지고는 워낙 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세게 얘기를 해야 내 조회수에 도움이 되고 그런 분들만 널려있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안타깝습니다. 예. 만약에 이런 상태 쪽으로 오늘 바로 빠르게 여기 자리가 들어오는지, 여기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저항대 들어오게 되면 33만 원대 중반대 정도까지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못 들어오게 되면 추세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빨리 이 정도까지 들어와서 이 검은색 선 안쪽으로 안착해야 됩니다. 오히려 지금 옆으로 쭉 가다가 이렇게 남고 한 번 맞을 걸 두려웠던 상황들이거든요. 요거 들어오는 게 첫 번째. 못 들어온다 그러면 다시 밀립니다. 그러면 30만 원 초반까지 들어온다. 그다음부터 저점을 깰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온다. 이때부터는 매수입니다. 오히려 저점 매수. 그런 식으로 보는 게 두 번째 단계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갔다가 그러면 여기 안착해서 이렇게 돌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요때부터가 이제 공매도가 잠깐만 이거 잘못됐지라고 거래가 틀어졌지 않습니까? 예, 시간이 없어서 그 정도까지밖에 말씀 못 드리는 거 보시면서 어떤 2차 전지는 시장의 어떤 심리와 흐름과 정반대로 가셔야 됩니다. 네, 좋을 때는 팔고 나쁠 때 들어가야 되는데 또 빠지기 시작하면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다 그냥 좋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조용히 있고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런 쪽으로 보면서 일단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일단 오늘 시장 흐름은 장초반에 어떻게 될지, 미국 시장은 강했는데 장초반에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지지권은 분명히 있다 보니까 거기서 잘 지지하고 턴하게 되면 그나마 한숨 돌리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데 또 저희가 5월 또 다음 월화가 휴일입니다. 연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고 눈치 보기가 심하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꼭 반드시 현금 없이 넘어가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현금은 꼭 반드시 좀 챙겨놓고,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이 급등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 그러면 잠깐 쉬는 사이 미국 조금 살짝 해봐도 되고, 아니면 혹시나 연휴 긴데 그냥 주식 100% 빡 쳐갖고 가는 거는 그냥 약간 바램이고 기도지, 기도 메타로 가는 거지, 이게 주식가 올랐다고 해서 와 나 이렇게 주식 잘해 실력이 아닙니다. 그건 운이죠.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약간 연휴 길 때는 항상 좀 현금 좀 챙겨놓고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나올지를 대응하는 게 가장 멋진 저희 가치 투자의 가족분들의 자세가 아닐까 싶어서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일단 또 조금 매매하시고 다시 좀 쉬시는 모드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지금 여행지에서 잠깐 보시는 분들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계속 몸 챙기면서 또 이제 저희 라이브 할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시 또 파워 수급으로 일합니다. 저는 계속 목소리가 낮았기 때문에 꾀꼬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꾀꼬리 목소리의 파워 수급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